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브리핑입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 안 사기, 일본 안 가기 등 보이콧 재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양국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미주 지역에서도 한인단체들이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부 업체들은 일본 제품을 진열대에서 치우는 등 불매운동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에 미주 지역 한인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한인회는 내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주요 한인 단체장들과 커뮤니티 리더들을 초청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개최합니다. 불매운동과 정치권 로비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회의 후 뉴욕 한인회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한인회도 내일 저녁 지역 한인 단체장 모임을 개최합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연방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 행위가 부당함을 알리고 의회가 한일 간의 갈등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서명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 의원들한테 보낼 서한을 작성을 해서 지금 참여하는 단체들 다 인도수로 넣어서 그리고 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저희 차세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번 한일 무역 전쟁에 대해서 그 쓴 레터를 같이 보내게 될 겁니다. LA와 워싱턴 DC 등에서도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LA에 본부를 둔 미주 민주 참여 포럼은 지난 2일 일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참여를 선언했으며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등 16개 한인 단체는 불매운동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워싱턴 지역 한인들도 범동포 일본 상품 불매운동 연합을 출범하고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미시 USA 등 포털 사이트에는 다양한 내용의 불매운동 관련 글들이 올라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불매운동 현수막까지 내걸고 일본 제품 판매를 거부하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를 중심으로 뉴욕 지역 한인단체들이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무역 전쟁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불매운동 등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공동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한일 관계 관련 회의. 30여 명의 뉴욕 지역 한인 단체장들이 참여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뭔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본 대사관에 가서도 강력하게 우리 메시지를 전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편지를 보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각 지역에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유엔 본부 앞에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교포 동포들이 여기서 붐을 일으켜서 미 전역을 휩쓸면서 해외 동포들이 다 참여할 수 있고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매운동도 필요하지만 2020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을 향해서 전 세계에 일본에 이렇게 야만적인 행동들을 알리면서 올림픽을 저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이 아니라 일본의 야만적인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이슈 때문에 생긴 그런 반인류적인 이슈라는 것을 좀 더 부각하는 그러한 이슈로 우리가 정치인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매운동, 대규모 시위, 내년에 예정된 도쿄 올림픽 거부 운동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장하는 단체장들도 있었지만 신중한 대응을 당부하는 참석자들도 있었습니다. 강정책만이 최우선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은 좀 적당히 유화 정책을 써서 뭔가 국익을 도모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치인들이 불매운동을 선동하고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실리를 집착을 좀 이게 해주었어야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에 좀 집착을
일이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매운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뉴욕 한인식품협회 박광민 회장은 최근 이사회에서 논의 결과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판단하고 불매운동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한인으로서 공부를 느끼지만은 그 불매운동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우리가 주 고객이 타민족 대상이고 물론 일부 그 후르싱에 한인들 그 상대로 하는 대형 슈퍼마켓이 있긴 있지만은 그 외에는 전부 자영업소들입니다. 그래서 불매운동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회의를 주도한 뉴욕 한인의 찰스윤 회장은 오늘 회의에서 당장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참석자들이 모두 한인 사회는 물론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불매운동을 갖다가 저희가 교류를 못하지만은 일단 거기에 대한 그거는 다 단체마다 하실 수 있는 거는 하시는 거고 일단 저희는 동포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90점을 의지해서 우리가 바탕으로 어그리할 수 있는 점, 즉 미국 주류 사회의 힘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경제, 안보 이런 점에서 해결하자는 것이 합의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늘 참석하지 못한 한인 단체들과 타민족 단체들까지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 정치인들에게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시행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한인 지지자들과 함께한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일본의 조치를 비난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엘리엇 엥겔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백색 국가 명단 배제 조치는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지난 2일 저녁 김민선 한인 이민사 박물관장 자택에서 열린 한인 지지자 후원 행사에 참석해 일본의 백색 국가 명단 배제 조치는 한미일 세 국가에 모두 도움이 안 되는 조치라고 밝히며 한인 사회의 요청 사항을 고려해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며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김민성 관장은 엥겔 위원장과 미국의 중재로 한일 양국 간의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좀 더 이 이슈가 더 심각해져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 G20 오사카 그리고 WTO의 그 자유무역 조치에 반하지 않는 위반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중재를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면서 맨투맨으로 미국에 있는 연방의원들을 한 번 한 번 설득해 나가려고 지금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엥겔 외교위원장은 취임 후부터 한일 양국의 갈등 해결을 위해 양국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중재자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달에는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한일 갈등 해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외교위원회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교과서 등 교육자료에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해야 합니다. 뉴욕주 의회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동해 병기 법안 통과에 실패했는데요. 법안과는 별도로 뉴욕주 교육국이 동해 병기를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이제 뉴욕주 모든 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가 같이 표기됩니다. 뉴욕주 상원 토비 스타비스키 의원과 주 하원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 교육국이 교과서에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한다는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8일 스타비스키 의원은 교육국과의 만남을 통해 동해의 명칭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를 뉴욕주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하며 한국인에게 동해 표기가 갖는 의미에 대해 교육국에 설명했고 교육국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We want to announce that the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has revised its guidelines on referencing the East Sea, and it shows the sensitivity that I think the community and the recognition and respect for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that we have been asking for. And it 이제 뉴욕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해를 가르칠 때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 이유와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야 합니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교육국의 동해 병기 채택까지 바른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많은 한인 단체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시 오브 재팬으로 있던 거가 이스트시로 있는 것 자체가 그 일본으로 하여금 그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거가 허구라는 거가 확인이 되는 거고요. 또 뉴욕에서 교과서가 바뀐다는 거는 이 세계의 지붕인 뉴욕에서 세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계기가 되고 뉴욕주는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주의회에 동해병기 법안을 상정했지만 통과에 실패해 의회가 아닌 교육국을 통한 병기를 이뤄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2011년 이후 북한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무비자로 미국 입국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조치로 반드시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비자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3만 7천여 명이 해당되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5일부터 북한 방문이나 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 허가제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방북 이력자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도 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한국민은 3만 7천여 명으로 2011년 3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방북한 인원입니다.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 문화예술인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국은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7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한 경우 전제 여행 허가 발급을 불허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상국에 북한이 추가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한국민의 미국 비자 발급에 필요한 방북 이력과 목적 등을 증명할 서류 등을 제공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다시 총기 사고가 미국 전역을 분노케 했습니다. 지난 주말 잇단 총기 사고로 30명이 넘는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치권은 이번에도 총기 구매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 입법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텍사스와 오하이오주에서 잇따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수십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3일 오전 10시쯤 텍사스주 국경도시인 엘파소의 대형 쇼핑몰 내 월마트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22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댈러스 출신 백인 패트릭 크루셔스며 범행 직전 온라인 포럼 8chan에 히스패닉 침공, 이민자들은 미국의 해가 된다는 등의 글을 올렸으며 체포 후에도 많은 멕시칸들에게 총을 쏘고 싶었다고 말하는 등을 미루어 이민자들을 향한 증오 범죄로 보입니다. 엘파소 총기 난사가 발생한 지 13시간 만에 오하이오주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9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4일 새벽 1시 오하이오주 데이턴 도심의 식당과 술집들이 밀집한 오리건 지구에서 소총으로 무장한 총격범이 주말을 맞아 몰려나온 인파를 향해 총기 난사를 했으며 용의자는 순찰 중이던 경찰의 대응 사격으로 사건 발생 30여 초 만에 사살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엘페소시는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불법 체류자 단속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애도의 표시로 오는 8일까지 백악관을 비롯한 미 전역의 관공서와 군기지의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올해 미국 내에서 3명 이상이 사망한 총기 난사 사건이 총 32건이 발생했으며 총 125명이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현재 연방의회가 휴회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텍사스와 오하이오주를 포함해 200명이 넘는 시장들이 워싱턴 DC를 떠난 상원 의원들에게 조속히 의회로 돌아와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200여 명의 시장들은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올해 초 하원을 통과한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2가지 법안을 상원 표결에 붙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원은 지난 2월 총기 전시장 내 거래, 온라인 거래에서도 신원 조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법안과 연방수사국의 총기 구매자 신원 조회 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늘리는 2가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서한에 서명한 시장은 디마고 엘파소 시장, 낸 웨일리 데이턴 시장을 비롯해 과거 총격 사건이 발생했던 플로리다주 올랜도 파클랜드 시장, 피츠버그 시장,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 시장 등입니다. 한편 켄터키주에 머물고 있는 맥코넬 원내대표는 총기 규제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회 소집 요구에 공화당 내 지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총기 규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총기 소유 신원조회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총기 규제 법안과 꼭 필요한 이민법 개혁을 묶어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원 공화당에서는 정신질환이나 중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총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됐지만 보수주의자들은 총기 소유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뉴욕과 뉴저지 관광 명소와 교통시설, 대형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경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뉴욕시경은 텍사스주 엘파소에 월마트 총격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일부터 대테러 전담반을 시내 곳곳에 배치하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뉴욕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예방 차원에서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며 현재까지 뉴욕에는 구체적인 테러 징후는 포착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쇼핑몰에 대한 경비도 강화됐습니다. 한편 텍사스주 검찰은 엘파소 총기 난사 사건으로 체포된 21세 백인 남성 패트릭 크루시어스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가중 1급 살인과 연방 증오 범죄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 총격범 용의자에 대한 증언도 나왔습니다. 용의자 코너 배츠의 전 여자친구는 배츠가 고교생 때 조현병으로 발전될 수 있는 정신병을 앓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며 환청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뉴욕주 드림 액트가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서류 미비 학생들의 신청이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신청서 접수가 쉽지 않고 불법 체류 학생들의 체류 신분 선택에 혼동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주정부가 서류 미비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인 만큼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마감은 오는 15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